우리 현대 철학이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와 같은 현대 철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뭔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현대 철학의 등장 배경. 현대 윤리의 등장 배경. 왜냐하면요. 사실 이 배경을 아는 게 현대 철학에 대한, 현대 윤리에 대한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적어볼게요. 대표적인 것만 적어보죠. 항상 이 사상 철학은 그 시대가 낳은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배경과 특성 속에 윤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 근대 시대를 넘어서서 현대로 오게 되면서 가장 큰 특징적인 면들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기존까지의 철학은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근대 철학 했으니까 그 근대 철학까지의 서양 철학에서의 주류가 되는 걸 말해보자고 한다면 어떤 경험을 중시하는 학파 혹은 뭐 쾌락주의 같은 학파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가 훨씬 더 주류, 중심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는 철학의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인간들의 삶과 가치관과 의식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잣대가 되어 왔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전쟁에 더불어서 전체주의 집권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바로 어제만 해도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전쟁 때문에 이 친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병사, 내 옆에 있었던 어제까지의 전우였던 그 친구가 아주 참혹하게 죽거나 부상당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쉽게 트라우마 그러지만 엄청난 상처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회의가 생길 것 같아요. 왜? 아니, 인간들이 그렇게 이성과 합리성을 발휘해서 희망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결국 인간들은 그 이성과 합리성 발휘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과학기술은 전쟁에서 사용되고 또 전체주의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형태로 인종 학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킨 그런 존엄한 아주 존중받는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존재라는 그 생각보다는 인간에 대한 회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건 뭘까?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아마 심각하게 들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인간들이 더 편리하게 사는 건 물론 맞지만 이 과학기술에 인간이 소외돼요. 인간이라는 건 그럼 대체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전쟁과 전제주의를 통해서 그 인간들이 존엄하다고 했지만 그 인간들이 심하게 무시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또 인간의 삶에서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역시나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맹신했었던 지금까지의 낙관적인 그런 시각들을 비판하는, 비판이라고 쓰겠습니다. 신뢰하는 시각의 비판적인 생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윤리는요, 공통적으로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냐면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이성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의미를 고찰하고 해석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주류가 돼서 인간들의 삶 자체를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했던 시각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 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지로도 나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오늘 이야기하는 쇼펜하우어의 생철학 자체도 바로 여기에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헤겔이 바로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쇼펜하우가 봤을 때 인간의 구체적인 삶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과 동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하면서 그의 철학을 비판하게 되죠.